네, 모든 학생은 학습 속도와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클래식 AI가 어떻게 학습을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학습하고자 하는 학년이라든가 아니면 대표 클래스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학년 변경은 당연히 이렇게 아래로는 자유롭지만 그 위로는 선생님께서 계정을 생성해 줄 때 지정을 하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4학년 선택한 다음에 대표 클래스까지도 선생님 클래스가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젤로의 추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젤로의 추천은 인공지능 튜터예요. 그래서 젤로가 학습을 추천해 주는데 선생님께서 제공한 평가 중에 놓쳤던 게 있다면 그걸 학습을 유도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수학 1단원인 큰 수단원을 공부하라고 하죠. 3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젤로의 추천을 매일매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학습 습관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회 과목을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레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랭킹 100분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의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클래스팅은 총 4가지 단계로 학생에게 이거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적정 수준입니다. 또는 이제 빨간색인 개념 이해가 필요하거나 정답률이 낮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레벨을 매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벨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적정 수준입니다는 딱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했다. 그래서 한 60% 정도 정답을 맞힌다라고 할 때 나오는 수준이고요. 그 이하는 이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합니다는 한 80%의 정답률.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거의 마스터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도 여기 본 것처럼 내가 빨간 부분을 정복을 해 나가면서 학습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라면 이제 해당 부분을 좀 고도화해서 파란색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들도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학습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회 단원을 제가 들어왔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념들 중에 강의, 기호와 법례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념이 부족하다면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눌러서 읽기도 하고요. 또는 이 세부 개념 단위로 문제를 눌러서 풀게 되면 5문제씩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무제한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인공지능 레벨을 올리는데 무한정으로 도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네, 정답을 맞췄고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문제를 맞췄지만 상자를 못 얻었습니다. 이 상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평가를 끝나고 나면 아까 AI 평가에서도 그랬지만 학습 결과 리포트가 나오고 그 결과 리포트에는 포인트라든지 경험치, 여정 맵이 얼마나 진도가 나갔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로 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학습을 했을 때 개념 이해가 아직 필요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학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60% 이상 정답을 계속 꾸준히 맞춘다면 학생이 부족한 개념을 정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이 단원 안에서 학생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재도전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15문제를 지금 제가 오답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제가 맞췄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오늘 한 문제만 풀었지만 종료를 했을 때, 네, 오늘 한계를 극복을 했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 안에서 학생이 틀렸던 개념을 다시 학습을 유도하는 부분들도 같이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서 또 다른 과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 과학, 사회 모두 동일하고요. 현재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AI 글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제공되는 글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선생님께서 아까 글감을 주는 AI 평가의 글쓰기 과제가 있으니까 직접 배부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AI 글쓰기 과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하는 글감을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학습이 쓸 때는 당연히 임시 저장을 한다든가 이 글감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도 이제 3차 시도, 그러니까 두 번의 더 기회를 주면서 내가 썼던 결과들을 다시 고쳐 쓰기로 보완해 나가면서 완성된 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결과 보기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1차 시도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2차 때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했지만 좀 더 개선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AI가 알아서 글쓰기를 유도하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총 3번의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관함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 보관함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물론 오답도 있었지만 아까 문제를 풀 때 내가 몰랐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저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사회 과목이니까 사회 과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맞힌 문제지만 저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한 문제들은 여기에 나의 문제 보관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오답은 여기에 자동으로 100개 과목 상관없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필터를 걸어서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의 문제들을 틀렸는지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맞힌 문제도 이렇게 저장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